보는 맛과 뜯는 맛, 그리고 씹는 맛이 더해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갈비. 그 중에서도 왕이 즐겨 먹을 정도로 맛이 좋아 왕갈비라 불리는 수원 전통 갈비가 있다.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 빗살 무늬로 칼집을 내 소금과 후추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 뿌리 깊은 왕갈비의 역사와 함께 육해공을 아우르는 경기도 수원의 맛깔난 음식들을 지금 만나본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제1도청 소재지 수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수원 화성을 비롯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재가 많아 서울 근교에서 제일 가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관광도시에 빠져선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맛있는 음식일 터. 다행히 수원에는 예부터 명성이 자자한 뿌리 음식 왕갈비가 있다. 수원의 정통 왕갈비를 맛볼 수 있다는 한 음식점. 지금도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방식 그대로 갈비를 손질, 고유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 이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잘못 만지면 고기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막 떨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숙달돼야죠. 수원갈비의 명인으로 꼽히는 이곳의 주인장 김종만 씨. 30여 년 전부터 갈비를 만지기 시작해 지금은 수원갈비문화원 원장으로 뿌리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원갈비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첫째 왕갈비라고, 특징은 왕갈비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커서 왕이다 하고, 옛날에 정조대왕이 드셨다. 그래서 왕자를 써서 왕이라고도 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60년대부터 갈비를 드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요. 수원 왕갈비의 시작은 조선의 22대 국왕인 정조 때부터라는데, 전국 8도 사람들이 화성을 짓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조선 최대 시장이 생겨난다. 덩달아 한우 갈비와 다양한 양념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남다른 갈비 문화가 발달. 왕갈비를 먹기 시작했고 그 맛 또한 월등했다. 아무리 맛이 좋다 한들 전국적으로 흔한 것이 갈비 요리인데, 수원식 왕갈비를 더 알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작은 쪽부터 1번이라고 그래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좋은 꽃갈비라고 그래요. 생갈비 용도로 많이 써요. 나머지는 양념갈비. 그래서 생갈비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양념갈비에 비해서 더 비싸요. 어떤 사람들은 양념갈비인데 양념값이 있는데 왜 양념갈비가 더 싸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갈비가 좋은 쪽을 생갈비로 쓰기 때문에 좀 비싸요. 예부터 소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로 쳐주는 것이 갈비다. 고기는 씹는 맛이라고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집은 조직감이 좋고 선홍빛 정육에 적당한 마블링이 섞여 식감이 풍부한 것이 특색이다. 하지만 수원식 왕갈비가 유난히 맛이 좋은 이유는 따로 있다. 갈빗대를 정교하게 발골하고 나면 요리하기 쉽게 뼈를 자르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기계가 아닌 손도끼로 자르는 것이 수원식 왕갈비의 맛을 내는 비결이다. 좀 부서졌네요. 예, 좀 뼈가 으스러지면서 여기서 뼈에 골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양념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일일이 손으로 뼈를 자르는 일이 쉽지 않지만 굳이 전통 방식으로 고수하는 주인장. 뼈골 특유의 고소한 맛까지 살리기 위함이다. 크기부터 남다른 수원 왕갈비. 갈비 하나당 12에서 15cm로 기존 갈빗대보다 2배 정도 더 길다. 또한 뼈에 붙어있는 살점도 두툼해 먹을 것이 많은데 양념을 하기 위해 손질은 필수. 고기를 갈빗대 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을 넣어 저민 후 뒤집어서 저미는 작업을 2번 정도 반복해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얇게 편다. 왕갈비라는 거하고 또 칼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는 다이아몬드 칼질이라고 그래서 벌집형으로 얻었는데요. 수원은 칼끝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빗살무늬 칼집이라고 했어요. 다른 지역 갈비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칼집을 내지만 수원 왕갈비는 예부터 빗살 무늬로 내는 것이 특징. 빗살 무늬로 촘촘히 칼집을 내면 양념도 잘 배어 맛이 좋아질 뿐 아니라 고기의 양도 더 푸짐해 보여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고기 손질이 끝나면 양념에 재울 차례. 먼저 커다란 그릇을 놓고 갈비를 한 대씩 곱게 펴둔다. 수원갈비는 간장이나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요.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다른 양념도 조금 참기름, 마늘, 후춧가루 같은 거 양념 좀 들어가고요. 가짓수가 단출한 갈비 양념. 갈비 하면 을에 간장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수원 왕갈비는 양념으로 소금과 설탕을 기본으로 한다. 설탕하고 소금하고 황금 비율로 섞은 거예요. 소금과 설탕을 황금 비율로 섞어 갈비의 달짝지근한 맛을 살리고 파와 마늘 등 고기 요리에 필수적인 향채를 함께 넣는다. 요걸 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섞어줘야 돼요.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고기에 뿌린 소금은 금세 육즙에 녹아드는데 덕분에 갈비의 표면이 단단해져 갈비살 특유의 씹는 맛을 더해준다.
고기가 신선하죠. 아무래도 여기 자체가 우시장에서 바로 도축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지역은 그걸 가지고 또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양념이나 만드는 그 조리 과정이 가장 토속적인 그런 맛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양념을 한 갈비는 2, 3일 동안 서늘한 곳에 두어 숙성시켰다가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정석이라는데 센 불에 바로 익혀 먹는 여느 갈비와 달리 초벌구이를 거친다. 이제 수원 전통 왕갈비의 초벌구이 방식이에요. 아, 수원갈비는 초벌구이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그 테이블에 이런 로스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다 구워가지고 손님한테 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들여 숯불을 피운 다음 은근한 불에 초벌로 구워내는 주인장. 고기를 굽는 사람은 번거롭지만 숯불의 향이 육즙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갈비의 맛은 배가 된다. 참숯의 향이 더해져서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수원갈비. 적당히 부드러운 육질과 깔끔한 양념은 다른 갈비와의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진 수원 왕갈비 밥상. 그야말로 보고, 뜯고, 씹는 맛에 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 갈빗대가 커서 왕이고 왕이 즐겨 먹었다 해서 왕갈비라 불리는 수원갈비. 숯불의 고소함과 소금의 담백한 양념이 곁들여져 맛 또한 으뜸이다. 여기에 갈비탕까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 커다란 갈비를 통째로 넣어 전통 방식으로 끓인 덕분에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한데 입에서 살살 녹는 숯불갈비와 개운함을 느끼게 하는 갈비탕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수원 왕갈비의 매력이 아닐까? 이제 가공된 맛이 아닌 그 갈비, 수원갈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을 살려서 좀 더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갈비집은 흔해도 수원 왕갈비의 맛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법. 그 옛날 시장 장터거리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던 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오래 사랑받고 있다. 네, 일단 그 왕갈비라 그런지 몰라도 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양념이 잘 나왔고요. 괜찮습니다. 맛있네요. 솔직히 다른 데보다도 맛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수원에 들른 이상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은 또 있다. 특이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횟집. 하지만 바로 이곳에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름나기 보양식이 있다. 온통 까만색 피부의 오골개가 이 집이 자랑하는 오골개 홍삼탕의 주재료. 예부터 약으로 즐겨 먹던 것으로 닭 품종의 하나다. 저희 집에서 공터가 좀 있어가지고 뭐 오리, 닭, 오골개 이런 것들 기르고 있었어요. 기르고 있는 과정에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오골개를 보고 저 좋은 걸 갖다가 왜 안 먹고 있냐.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 몸에 좋은 음식이라 그것을
그 음식을 오골계를 가지고 만들게 된 동기가 이 오골계 해물 홍삼탕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빛깔은 아니지만 탁월한 효능을 자랑. 명품 식재료로 쓰이는 오골계. 꼬리는 잘라내고 내장을 빼낸 뒤 불순물이 남지 않게 깨끗이 씻어서 요리한다. 실제로 옛 한의학서인 본초 강목을 보면 오골계가 신경통과 부인병, 고혈압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오골계 손질이 끝나면 육수를 준비할 차례. 3번에 걸쳐 쪄서 말리고 건조시킨 홍삼을 비롯해 12가지 한약재를 넣어 팔팔 끓인 것을 육수로 쓴다. 이 한약재가 건조된 거기 때문에 12시간 이상을 끓여줘야만 그 한약재 기본 그 성질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시간 이상 끓인 육수는 뚝배기에 앉힌 오골계에 적당량 부어주고 우럭 조개와 가리비 등 각종 조개류를 곁들여 다시 한번 끓여낸다. 네, 실장님 지금 조개류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예. 키조개, 가리비, 전복을 비롯해갖고 12종류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오골계하고 조개가 이제 잘 어울리나요? 예. 그 조개류는 그 오골계하고 잘 어울려서 어르신들 숙취 해소에 좋으시고요.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좋아서 같이 넣게 됐습니다. 수원의 뿌리 음식은 아니지만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미로 자리 잡은 오골계 홍삼탕. 약이나 다름없는 오골계에 홍삼 육수는 기본. 싱싱한 조개와 살아있는 낙지까지 곁들였으니 그야말로 힘이 불끈 솟는 여름철 명품 보양식이다. 12가지 한약재를 넣었지만 그 씁쓸한 맛을 중화시켜주는 조개 육수 덕분에 개운함과 시원한 국물 맛이 2배. 지친 몸을 따끈하게 데워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최고급 약선 요리다. 제가 제 가족과 제가 먹는다는 그 일념하에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건강해지고 먹으면 뿌듯하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가게 하기 위해 대한 음식을 한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도락 음식으로 왕갈비를 맛보고 하늘이 내려준 보양식 오골계 홍삼탕으로 기운을 차렸다면 이번엔 수원에서 맛볼 수 있는 바다 음식을 만나볼 차례다. 식당을 꽉 채운 사람들이 시끌벅적 둘러앉아 맛깔스럽게 먹고 있는 음식은 대체 무엇일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생선 대구. 크기가 1m에 달하는 몸집과 커다란 입을 가진 녀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맛과 영양으로 꽉 찬 고급 어종이라는데, 다른 생선과 달리 대구는 부위보다 찜으로 즐겨 먹는다. 깨끗이 손질한 대구와 알, 미더덕과 함께 기본 양념이 될 만한 야채 몇 가지만 있으면 요리 준비는 끝. 그런데 다른 생선과 달리 몸통보다 머리가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지금 보시는 요리는 대구 볼찜입니다. 대구 볼찜은 저기 동해안 지방에서 이제 대구 볼떼기, 볼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머리, 볼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큼지막한 머리 한 토막만 있으면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대구 볼찜. 하지만 요리법은 간단하지 않다. 요거를 다 끓인 다음에는요. 저희 여기 보시면은 양념이 있습니다. 이제 양념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머리를 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삶아놓은 콩나물 있거든요. 콩나물을 넣고 여기 이제 특제 소스가 있는데요. 특제 소스를 또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분을 넣어서 찜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구와 알 등 기본 재료가 푹 익을 때까지 육수를 붓고 끓인 다음 미리 만들어둔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이는데 이때 양념이 타지 않게 계속 저으면서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불에 두는 이유는 대구 이제 살에 양념이 배게끔 끓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이제 맛이 더 잘 배거든요.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 간이 배어들 때쯤 대구 머리만 따로 건져내는 주방장.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구 볼을 먼저 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를 이제 꺼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콩나물이 들어간 찜인데 콩나물하고 이 대구하고 같이 버무리게 되면은 안에 가시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손님들이 드시기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찜을 완성했을 때 보기에도 그 이제 대구를 먼저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나중에 콩나물을 얹은 게 보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야채를 볶기 전 대구 머리살이 으스러지지 않게 따로 빼두는 것이 대구 볼찜을 맛있게 요리하는 노하우다. 대구만 따로 건져낸 다음에야 양배추와 콩나물 등 각종 야채를 넣고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 소스를 곁들여 다시 한번 졸이기 시작하는데 찜 요리에선 국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야채에서 빠져나오는 육수에 전분가루를 섞어야 양념이 찰지게 졸아든다. 매콤한 양념이 진해질수록 입안에 군침이 절로 도는 풍경. 너무 오래 끓이면 콩나물의 아삭거리는 맛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념이 적당히 배어들 때쯤 불을 꺼준다. 이제 야채를 먼저 접시에 덜어내고 미리 빼두었던 대구를 올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대구 볼찜 완성. 적당히 매콤한 양념과 아삭거리는 콩나물, 그리고 쫄깃한 대구살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특미다. 대구 볼찜과 같은 듯 다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주꾸미 요리도 있다. 지금 하시는 요리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쭈꾸미 직화구이 요리입니다. 직화인데 왜 직화냐면은 저희는 이 숯불 향을 내는데 인공 뭐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순수 이제 기술적으로만 그 향과 맛을 내는 그런 요리입니다. 주꾸미 요리는 야채를 함께 넣고 매운 양념에 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선 주꾸미에 불을 먹여 숯불에 그을린 듯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인공 조미료가 안 넣고 저희가 이제 기술로서 이제 불 향과 맛을 내는 겁니다. 쫄깃하면서도 연한 주꾸미 육즙에 매우면서도 고소한 불맛이 더해진 주꾸미 직화구이. 구이와 볶음이 전부라 단조로웠던 주꾸미 요리의 편견을 깨준 별나고도 맛깔난 음식이다.
바다가 먼 육지 수원에서 만나는 해산물 밥상. 대구와 주꾸미 모두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순 없어도 개성 있는 조리법으로 색다른 맛을 찾아냈으니 이 또한 수원의 별미 밥상이다. 매운맛이 당기고 속풀이가 필요한 날, 주저없이 찾게 되는 대구 볼찜과 주꾸미 직화구이.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쉽게 잊지 못한다.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다음에 주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먹고 나서 돈 생각도 안 나고 푸짐하게 잘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맛이 되게 이제 매콤한 맛이 오묘해서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먼저 해물이 너무 싱싱하고요. 되게 매운맛이 가장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 매운 맛도 있어서 그냥 뭐 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서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태어난 고장과 지역 색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내기 마련.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갈비 또한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는데 큼지막하고 푸짐한 갈빗대 하나로 사람들의 입맛을 풍성하게 해준 수원 왕갈비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이 아닐까? 더불어 육해공에서 난 재료들로 다채로운 맛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수원은 최고의 식도락 고장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그냥 식당이었죠. 일반 식당이었는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갈비집에 취직하게 되어서 거기서 갈비를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도끼로 잘랐다는 이제 그런 얘기만 구전만 듣고 내가 계속 했는데 안 잘라지더라고 이게. 뼈가 잘 쉽게 잘라지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도마하고 도끼하고 사람이 그런 정신하고 세 가지가 일치가 됐을 때 딱 잘라지는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